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냈는지요? 지난 4주차의 리스트에 이어서 이번 5주차에서는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형 중에 나머지인 트플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이어갈 수 있는데요. 트플에 대한 정의와 특징, 생성 방법, 인덱싱과 슬라이싱, 연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딕셔너리에 대한 나머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플에서는 트플의 정의와 특징, 생성, 인덱싱과 슬라이싱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딕셔너리에서는 딕셔너리의 정의와 특징, 생성, 수정 및 삭제, 삽입, 딕셔너리 키와 밸류 추출에 대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플도 지난 주차에 살펴본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데이터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배열 형태의 데이터 구조로서 트플 안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 또한 요소라고 부릅니다. 트플의 생성은 각 요소 간에 쉼표로 구분하여서 소괄호로 묶어주어서 트플 변수명의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트플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트플 안에 요소값은 문자, 숫자, 문자열, 트플 자체가 입력돼도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형도 포함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트플도 요소 간에 순서가 있는 파이썬 자료형이기 때문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하고요. 트플은 리스트와 달리 한번 생성되면 요소값을 변경할 수 없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트플 요소에 대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자료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제에서와 같이 del 함수를 사용해서 인덱스 0에 있는 트플의 요소값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와 같이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덱스 0에 있는 기본 트플의 요소값을 100에서 10으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플은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수정 불가능한 자료형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플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빈 트플의 생성은 소괄호를 열고 바로 닫아주거나 트플 함수를 이용해서 빈 트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트플 생성은 요소와 요소 사이에 쉼표로 구분해서 예제에서와 같이 숫자를 요소로 가지는 경우라든지 문자열을 요소로 가지는 경우라든지 숫자와 문자열을 함께 요소로 가지는 경우라든지 트플 안에 트플 그 자체를 요소로 가지는 경우라든지 등등 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요소로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 개의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트플 자료형 생성 시에는 예제에서와 같이 반드시 콤마 삽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콤마를 삽입하지 않고 그냥 소괄호 안에 한 개의 요소값인 10을 입력하게 되면 파이썬에서는 이를 트플 자료형으로 인식하지 않고 연산자 우선순위인 괄호로 취급하여서 그냥 숫자 10으로 인식해 버립니다. 따라서
한 개의 요소만 가지는 투플 생성 시 꼭 콤마를 삽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제서와 같이 소괄호가 없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myTuple이라는 변수에 할당한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자동으로 소괄호로 묶어주어서 투플 자료형을 반환하게 됩니다. 투플도 문자열 및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요소 간에 순서가 있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플의 각 요소는 투플 변수명 대괄호 안에 인덱스로 설정해서 추출 가능하고요. 투플 인덱스도 문자열 및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양수 인덱스와 음수 인덱스가 존재하고 그 특징 및 성질 또한 동일합니다. 투플 슬라이싱도 문자열 및 리스트 슬라이싱과 마찬가지로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의 인덱스 범위를 지정해서 부분 요소들을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투플 변수명에 콜론을 기준으로 앞에는 시작 인덱스를 설정하고 뒤에는 끝 인덱스를 설정해서 시작 인덱스에서 끝 인덱스로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요소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문자열 및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끝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소가 추출되지 않고 바로 인덱스 하나 이전의 요소까지만 추출된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라겠습니다. 슬라이싱을 수행할 때 끝 인덱스를 생략하게 되면 시작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소부터 그 투플의 맨 마지막 요소까지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슬라이싱 할 때 시작 인덱스를 생략하게 되면 투플 안에 있는 맨 처음 요소부터 지정된 끝 인덱스 이전의 요소까지만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콜론을 기준으로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 모두를 생략하게 되면 투플의 맨 처음 요소부터 맨 끝의 요소까지 모두를 추출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투플의 슬라이싱 예제도 기존의 문자열 및 리스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투플의 연산에서도 문자열 및 리스트에서의 연산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듀 투플의 덧셈은 그냥 두 개의 투플들을 순서대로 그대로 연결하여 합치는 것을 의미하고 투플 곱셈도 투플의 곱한 개수만큼 그 투플을 반복해서 붙이기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파이썬 내장 함수인 len 함수를 사용해서 투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개수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강의에서 소개할 마지막 파이썬 자료형인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딕셔너리의 정의는 키와 밸류를 한 쌍으로 가지는 자료형으로서 키를 통해서 밸류를 얻는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딕셔너리 생성은 키, 콜론, 밸류의 쌍을 요소로 하고 각 요소 간에 똑같이 쉼표로 구분하여서 중괄호로 묶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할당 연산자를 이용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연산이 불가능한 자료형입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키를 통해서 해당 밸류 값을 추출하거나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비어있는 빈 딕셔너리 생성은 중괄호를 열고 바로 닫아주거나 딕셔너리에서 앞글자를 가져온 dict 함수를 이용하여서 빈 딕셔너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딕셔너리 생성은 예제서와 같이 키, 콜론, 밸류의 쌍으로 생성하게 되는데 밸류 값에는 리스트나 투플과 같은 배열 형태의 데이터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제서와 같이 myDict 변수에 subject라는 문자열 키에 100, 200, 300이라는 배열 형태의 리스트 밸류 값이 저장되어 있고 name이라는 문자열 키에 문자열 kim, 문자열 hong 두 개의 문자열들을 요소로 가지는 투플 자료형을 밸류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딕셔너리 생성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키를 통해서 밸류를 검색하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키는 고유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키가 중복되더라도 오류는 발생하지 않지만 중복 생성 시 마지막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키들은 모두 무시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라겠습니다. 예제서와 같이 동일한 문자 A가 키로 설정되어 있는데 동일한 키에 각기 다른 밸류 값들을 설정하여 생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무시되고 A라는 키에 맨 끝에 있는 밸류 값 100이 최종 저장되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딕셔너리 특징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키를 통해서 밸류 값을 추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딕셔너리 변수명에 키를 설정하게 되면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제서와 같이 myDict 변수에 긴 문자열인 English를 설정하게 되면 English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인 100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키와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 또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서와 같이 English 키에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숫자 95를 대입하게 되면 그 결과 myDict 변수에서 English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100에서 95로 변경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내장 함수인 del 함수를 사용해서 키, 밸류 쌍으로 구성된 요소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서와 같이 myDict 변수에 mask키를 설정하고 del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에서와 같이 myDict 변수에 mat:90의 키, 밸류의 쌍으로 구성된 요소 한 개가 삭제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딕셔너리 안에 키,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모든 요소들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다음의 예제에서와 같이 clear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키,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요소 삭제뿐만 아니라 추가로 삽입도 가능합니다. 즉, 딕셔너리 변수명에 키를 설정하고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밸류 값을 대입하게 되면 기존의 딕셔너리 자료형에 키,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요소 하나가 추가되게 됩니다. 예제서와 같이 myDict 변수명에 music이라는 키를 설정하고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밸류 값 95를 대입하게 되면 기존 딕셔너리에 music, 95라는 키 밸류 쌍의 요소 하나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키와 밸류로 구성된 딕셔너리에서 키만 별도로 모아서 리스트로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key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딕셔너리 변수명 .keys를 수행하게 되면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키들만 모은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반환된 객체를 리스트 함수로 형 변환을 수행한 후에 출력하게 되면 키 리스트가 배열 형태로 최종 출력되게 되는데요. 예제서와 같이 myDict
myDict.key를 수행하고 리스트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myDict 안에 있는 키 리스트인 maths와 English, Science가 리스트 자료형으로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밸류만 별도로 모아서 리스트로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value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딕셔너리 변수명 .values를 수행하게 되면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밸류들만 모은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또한 반환된 객체를 리스트 함수로 형 변환을 수행한 후에 출력하게 되면 value 리스트가 배열 형태로 최종 출력되게 됩니다. 예제서와 같이 myDict.values를 수행하고 리스트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myDict 안에 있는 value 리스트인 90, 100, 85가 리스트 자료형으로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와 밸류 쌍으로 모아서 리스트로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item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딕셔너리 변수명 .items를 실행하게 되면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키와 밸류의 쌍을 투플로 묶은 값들을 객체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 또한 반환된 객체를 리스트 함수로 형 변환을 수행한 후에 출력하게 되면 키와 밸류를 요소로 가지는 투플 자료형의 리스트가 배열 형태로 최종 출력되게 됩니다. 예제서와 같이 myDict.items를 실행하고 리스트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myDict 안에 있는 math 요소와 90 요소로 구성된 투플과 English 요소와 100 요소로 이루어진 투플과 사이언스 요소 및 85 요소를 포함하는 투플이 리스트 자료형으로 최종 출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플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차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플의 정의는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인 요소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투플의 특징은 순서가 있는 자료형으로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하고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투플은 한번 생성되면 투플 요소에 대한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자료형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투플을 생성할 때 빈 투플은 소괄호를 열고 바로 닫아주거나 투플 함수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투플 생성은 각 요소 간 쉼표로 구분해서 소괄호로 묶어주어서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개의 요소로 투플 생성 시에 반드시 콤마를 삽입해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투플의 인덱싱 방법은 문자열 및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인덱스로 개별 요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양수 인덱스와 음수 인덱스가 존재한다고 항상 0부터 인덱스 번호가 시작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투플의 슬라이싱 방법은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이용해서 부분 요소들을 추출하는데요. 끝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투플 연산도 문자열 및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더하기는 듀 투플들을 그대로 연결하는 것이고 곱하기는 해당 투플을 곱하는 개수만큼 붙여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파이썬 내장 함수인 len 함수를 사용해서 투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딕셔너리의 정의는 키와 밸류를 한 쌍으로 가지는 자료형으로 키를 통하여
밸류를 얻는 파이썬 자료형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의 특징은 순서가 없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키를 통해서 밸류를 검색하기 때문에 문자열, 리스트, 투플과는 반대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불가능한 자료형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딕셔너리를 생성할 때 빈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열고 바로 닫거나 dict 함수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딕셔너리 생성은 각 키, 콜론,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요소 간의 쉼표로 구분해서 중괄호로 묶어주어서 생성합니다. 딕셔너리의 수정 및 삭제, 삽입에 대해서 딕셔너리에서 키를 이용해서 해당 밸류 값을 추출하거나 키와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del 함수를 사용해서 키, 콜론, 밸류의 쌍으로 구성된 요소를 삭제하거나 키와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키, 콜론,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요소를 새롭게 기존 딕셔너리에 추가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keys 함수를 이용해서 딕셔너리 안에 모든 키들을 모아서 추출하거나 values 함수를 이용해서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밸류들을 모아서 추출하거나 items 함수를 이용해서 키, 밸류의 모든 투플 쌍을 모아서 추출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5주차까지 기본적인 파이썬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차부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의 길준민 교수님께서 다음 강의 주제인 터틀 그래픽과 결정 제어 구조, 루프 제어 구조들에 대해서 6주차부터 10주차까지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